여행 중에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실내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산책 나와서 배경화면으로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영상 즐기는 방법은요,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역사 이야기 재미없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줄여버리고 영상만 갖고도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고퀄리티의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재미있으신 분은 이제 운전하면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상과 음성을 같이 보면서 즐기시는 게 가장 최상이겠죠. 자, 오늘 담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 또한 이전까지 누군가 다루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얘기일 텐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의 탄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지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500년대 말쯤에 쇼토쿠 타이시라고 하는 성덕태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일본에. 그는 백제인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 쇼토쿠 타이시가 이제 당시 권력의 거의 상층부에 있어서 외교 부분을 또한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신단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야마토 정권이고, 중국 쪽에서는 외라고 불렀죠. 외국. 외나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당시가 수나라 때인데, 중국 수나라 때인데, 이제 일본이 수나라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견수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등장하면 견당사라고 하는 사신단들을 계속 보내요. 문물을 들여오고 배우기 위해서. 그럴 때 그 서신을 보냈는데, 친서죠. 친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용감하게도 대담하게도 뭐라고 썼냐면,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보낸다라고 이제 글의 서문을 시작한 부분이 나와요. 당시로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수나라는 대국이고 일본은 외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해가 뜨는 나라에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식자들은 알고 계신데,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호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701년부터예요. 690년대에 만들어서 이제 701년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일본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일본은 백제에서 왔습니다. 백제의 또 다른 이름이 일본이에요. 반도 땅에서는 백제, 그리고 나중에 이 일본 열도 땅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백제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일본을 건국한 국가는 백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배경 이야기를 쭉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국호만 갖고 얘기하면, 그 국호의 탄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일본 열도 땅에 가서 특히 오사카, 나라, 그리고 교토로 올라가는 이 일대는 온통 한반도에서 넘어간 도레인들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특히 백제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지금 묻혀져 있어서
그것을 일본의 그것을 관리하는 한국으로 치면 문화재청인데 국내청에서 감히 손을 못 대고 다 막아두고 있어요. 특히 왕릉들, 천왕릉이라고 하는 곳들은 다 울타리를 쳐놓고 발굴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내면 손해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출토되는 모든 부품들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반도에서 넘어간 우리 반도의 도래인들의 그 흔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발견되는 것들이 기존에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오늘 얘기를 하면 고고학적으로 또 사학계에 있어서 가장 센세이션한 발견은 뭐였냐면 바로 일본 땅도 아니고 한반도 땅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입니다. 백제의 25대 왕인 무령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학계에 굉장한 이제 관심이 되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굴이 안 된 상태로 발견된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흔적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사가 재조명을 받게 되었죠. 자, 무령왕릉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능을 발굴해서 들어가는 초입에 바로 묘지석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묘지석이 발견됐고 거기에 이 사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이나 일본 역사학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마는 무령왕이다라는 것을 공히 인정하고 하게 되었죠. 그 무령왕, 500년대를 시작하게 되는 무령왕이 일본에 이제 무령왕으로 백제에서 즉위하고 한 두어 해 지난 다음에 일본 땅에다가 선물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경인데 그걸 이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스다하치만궁, 스다하치만 진자의 신사의 동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동경이 지금 바로 그 스다하치만 진자에 있습니다. 스다하치만 진자 어디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운전해서 50분 정도 동쪽으로 가면 하시모토라는 곳에 있는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신사고요. 그 안에 스다하치만 동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큰 사실을 밝혀내는 내용들이 그 동경 테두리에 명문 글씨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잘 정리해 놓은 문헌들이 이제 구글이나 뭐 위키 같은 데 들어가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냐 하면 그동안 해석한 거와 제가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스다하치만궁에서 나온 동경의 명문의 해석이에요. 위에는 한자로 되어 있고 원문이죠. 그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계미년 8월 10일 대왕년간에 남제왕이 의사사가궁에 있을 때에 사마가 장수를 염원해서 보냈다. 그리고 누굴 보냈냐면 계중비직이라는 사람과 예인인 금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최고급인 구리쇠로 만든 200칸을 로 이 거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명문에 나와 있는 한자 그대로 다시 보면 계미년 이제 8월 일십대왕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십대왕 8월 일십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8월 10일을 일십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한 거다. 이걸 조각한 사람이 10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십으로 쓴 거다라고 이제 학계에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계미년 8월 10일에 대왕년간에
이 남제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남제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계체천왕이거든요. 26대 천왕이 되는 계체천왕이 오시사카궁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기하는데, 오시사카궁은 어디냐면 나라의 동편에 산자락에 있어요. 사쿠라이시 밑에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에 사마가 누구냐면 바로 그 무령왕릉 묘지석의 사마라고 하면서 그 사마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마는 무령왕이죠. 그러니까 무령왕이 그 남제왕의 장수를 염원해서 보낸 동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동경을 만든 그 시점이에요. 동경을 만든 시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계민년 8월 10일이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는데, 아니에요. 원문을 다시 보세요. 보면 계민년 8월 10일이 아니라 일십이라니까요. 원문이 일십대왕년간에 그랬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행히도 일본에 있는 학자가, 아마도 뭐 교포겠죠, 도레인의 후예겠죠, 어떤 분이 해석을 제대로 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자, 계민년은 언제냐면 503년이에요. 503년. 그러니까 503년은 이 501년에 무령왕이 즉위를 하거든요. 25대 백제왕으로. 그러니까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8월 달이지 8월 10일이 아니에요. 8월 달에, 자, 일십대왕년이에요. 그때는 일십대왕년간이에요. 그걸 이분이 해석을 했어요. 일십대왕의 치세 기간에 남제왕은 계체천왕이라고 얘기했죠. 계체천왕이 오시사카궁에 있었을 때 제의 이 사마, 다시 말해서 이 무령왕이 계체천왕의 장수를 염원해서 기원해서 계중비직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해석하면 계중이 어디냐면 바로 가와치, 오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이라는 게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타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행정관이죠. 행정관인 아타이, 가와치 아타이하고, 그 다음에 예맥족 할 때 옛사람인 금주리에게, 그 두 사람에게 을 보내서 당시에 가장 귀한 백상동, 아주 귀한 그 상급 백동 구리 200근쯤 되겠죠. 200근으로 이 동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잘 하셨어요. 어떤 분이에요? 일본 분인데 해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분이 제대로 밝힌 게 뭐냐면 일십대왕년이라는 거예요. 일십대왕년. 자, 여기서 이제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밝혀집니다. 자, 일십대왕,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일십. 자, 지난 시간에 뭐 제가 얘기했냐면, 민족의 정체성이 한반도 북부에서 일본 열도에까지 전달이 되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은, 조상들은 해를, 천신숭배를 하던 민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해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일본 땅에 와서도 신화를 만들었는데, 신화 중에 가장 높은 신을 아마테라스라 그래놓고 해의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얘기도 이 해에 관한 태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제라는 이름의 시작점은 백제가 아니라 십제입니다. 십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선호부의 여인이었던 소선호가 아들 둘을 데리고 주몽하고 결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만든 국가가 우리가 백제인 것은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내려올 때 주축 10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0명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십제예요. 에서 시작이 돼요. 백제의 시작은 십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형제가 이제 형은 밑에 쪽에 동생은 위쪽에, 그래서 동생은 지금의 한산 위례성, 다시 말해서 지금의 하남 신도시 있는 남한산성 자락, 그 자락에다가 이제 도읍을 했고, 그 다음에 형은 지금의 미추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도읍했다가 그곳이 좋은 땅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합쳐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제로 바뀌었다. 십제가 백제로 바뀐 경위가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저는 그 진위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태라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태양을 중요시했던 민족이었던 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나중에 일본 땅에 와서도 이 천신제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백제를 세운 십제에서 백제로 바뀌면서 백제를 세운 이 백제인들이 일본 땅에 넘어와서도 이 일본을 경영을 했는데, 특히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 처음에는 큐슈에서 시작해서 이 세토나이카이를 거쳐서 이 지금의 교토 밑에 나라 오사카 지역을 경영을 했는데, 그때 이름을 호칭을 정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마토다, 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백제인들은 새로운 국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500년대부터 새로운 국가 체계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온 일십대왕에서 힌트를 받으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를 중요시하는 십제의 큰 나라 왕, 이거예요. 해를 중요시하는 십제는 백제라 이 말이에요. 십제의 큰 나라 왕 연간에. 자,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날일변에다가 이 혼 그럴 땐 나무 목변의 밑에 이렇게 횡으로 작은 선을 그어서 일본이라고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시작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써보는데요. 일본의 본은 열십자를 먼저 쓰고 그 위에다가 대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본이에요. 십제의 나라의 사람들이 세운 대국, 그래서 일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다 하치만궁 진자에서 나온 이 동경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700년대가 되면 이제 천무천왕조에서 600년대 말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백제 지우기 운동, 그리고 새로운 국가인 일본국 만들기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서를 새로 쓴다 그랬죠. 712년에 고짓기, 그리고 720년에 일본 서기를 쓰게 되는데, 그 일본 서기의 그 표지에 보면 일본을 쓸 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고 열십자 쓰고 위에다가 큰 대자를 써서 그걸 본이라고 읽었어요. 마치 우리가 동이족 할 때 동이족의 뜻이 뭐예요? 큰 활을 쓰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동쪽에 사는 큰 활, 그리고 대자를 써서 이라고 읽습니다. 동이 할 때. 마찬가지로 일본 할 때도 열십을 먼저 쓰고 위에다가 대자를 붙여요. 대자를 붙여서 그걸 본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일본. 그래서 지금 이 스다 하치만 진자에서 나온 동경에서 일십대왕은 무슨 말이냐면, 해를 중요시하는 십제의 대나라의 왕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동경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할 수 있겠죠. 동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시작점에서 계민년 8월, 그러니까 503년 8월에 일십대왕년에, 다시 말해서 백제왕년에 이 말이에요. 일십대왕은 백제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일본 땅을, 일본 땅도 백제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남제왕인 계체왕에게, 아직 천왕이 되기 전이지만 계체왕에게
그 개체왕은 오시사카궁에 사쿠라이시에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 그 무령왕의 형제예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곤지입니다. 곤지. 곤지는요, 사실은 무령왕에게는 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령왕의 실제 친부는 계로왕이죠. 그 계로왕이 461년 어간에 자기 부인인 그 귤희 부인을 이 곤지에게 내주면서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해요. 이유는 이 곤지가 그 좌현왕으로 중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좌현왕, 다시 말해서 일본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곤지가 그 귤희 부인, 다시 말해서 왕통인 자기 형의 부인인 귤희 부인을 데리고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오던 도중에 지금의 트시마를 넘고 이키시마를 건너서 잠시 후면은 이 큐슈 가라츠항에 도착할 텐데 산통이 오는 바람에 그 중간에 있었던 조그만 섬인 카카라시마, 강나도라고 하는 곳에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그 출산에서 탄생한 인물이 바로 무령왕이에요. 이 개체왕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 신하들을 보내서 비싼 그 백상동을 갖고 만들게 한 동경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의 시작은 일십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십대. 지금 보신 대로 열십자를 쓰고 위에다 대자를 붙이면 그게 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 백제가 만들어준 거고 백제를 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쇼토쿠 타이시가 그 견수사를 보내면서 썼던 해가 뜨는 나라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500년대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5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본의 뜻은 백제와 동일하다. 그 뜻은 해를 중요시하는 십제의 국가의 왕, 십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뜻은 백제와 동일하다. 일본을 만든 국가는 백제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663년에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천무천왕이 즉위하면서 더 이상 백제에 의존하지 않고, 왜 천무천왕은 더 이상 백제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백제 지우기 운동에 앞장섰느냐? 사실은 그의 혈통을 보면요, 그 모계가 신라와 연결이 돼요. 신라계와 연결이 돼요. 기비 부인, 기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오카야마입니다. 오카야마에는 신라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의 도토리, 그리고 이 시마네의 이즈모라는 곳이 신라인들이 정착하는 주요 통로거든요. 그 이즈모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더 남하에서 지금의 오카야마에 살게 되는데 그걸 기비라 그래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 계통이, 다시 말하면 천무천왕의 어머니 계통에는 신라의 피도 섞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무천왕이 왕이 되면서, 천왕이 되면서 백제 지우기 운동에 앞장섰던 부분들이 그 어간에, 어느 어간이냐면 천무천왕 즉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국이 탄생하게 되는 그의 손자뻘에 해당되는 몸무천왕이 등장할 때 700년대 초반, 그때의 백제 지우기 운동을 한참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이제 710년대에 들어서면서 몸무천왕이 죽고 여성왕 원명천왕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서서히 이 백제계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지천왕계의 후손인 바로 광인천왕의 후손인 환무천왕. 그 환무천왕은 그의 어머니가
고야는 니가사, 고야 신립이라고 하는 무령왕의 후손인 것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백제계로 돌아오면서 현재까지 일본의 천황가는 백제계, 다시 말해서 부여씨의 후손들이 일본 천황가를 이루고 있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명 역시도 백제인들이 만들었고, 그 백제라는 일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점은 이미 5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과 그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